안녕하세요. 꿈짱TV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와 공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한 3번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인간의 영역과 기계의 영역이 엄연히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줄 아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정도는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독서와 공부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공부는 이제는 평생 학습 시대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학창 시절에만 공부를 하면 됐습니다. 입시를 위한 공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저희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고요. 이제는 70, 80, 90세에도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네,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제가 독서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교육이라고 한번 보면은 우리는 사교육 뭐죠?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티칭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들으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수동적인 거고 1차적으로 메타 인지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문제 위주로 풀이를 많이 합니다. 문제풀이라는 거죠. 개념이 채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아이들 또한 안다고 착각하면서 학원을 의례적으로 수동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학습이 중요하고 읽으면서 이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우리는 핸드폰만 켜도 다양한 정보, 새로운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읽고 있습니다. 읽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얄팍하게 읽는다라는 거죠. 사고의 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않고 읽는 거는 내 것의 지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지금 주저리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왜 독서가 중요하냐?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이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은 AI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지식을 할 필요가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타인 주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로 지식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지식 자체를 그냥 내가 외우기만 해도 문제만 푸는 용도로만 지식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이해하지 않아도 깊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시험 성적은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의 형태도 바뀌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의 기본은 친구들과 상호작용,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학습되고 프로젝트 방식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모든 활동 이러한 것들이 다 그렇게 학습이 운영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공부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교육의 패턴이.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는 어디서 취한다?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을 취할 수는 있어요. 정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선별해내는 힘, 이것도 인간의 몫인 거고요. 이걸 내 것으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라는 부분은 뭐다? 우리가 지금 초등시기의 이 아이들, 중고등시기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공부 방법,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혀줘야 되고요. 이게 몸에 배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저희 이제 독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저는 솔직히 그다지 제가 지금은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는 있고 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학교 학창시절에 그렇게 책을 즐겨 읽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바로 뭐다? 교과서였어요. 말 다 했죠? 그만큼 책을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능 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수능 성적도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고 지금 저만의 잡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 때는 그냥 과목에 대한 점수가 중요했다라면 그래서 그걸로 입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굳이 뭐 책을 안 읽었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아마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은 독서가 이제 교과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가 아예 국어 시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독서를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문체부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 내에 독서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 시대의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독서에 대한 이 습관, 독서에 대한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독서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요, 라이팅, 쓰기가 안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래서 이제는 다 서술형 이러한 식의 문제 패턴도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독서는 크게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에도요 다양합니다. 소설, 수필, 희곡, 말 그대로 시나리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하고요. 비문학은 뭐죠? 어떠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한 이러한 비문학이 있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읽고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게 바로 이 독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나의 지식의 폭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다른 생각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융합적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학교만 가더라도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을 담은 거고요. 그거를 전달해야 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없어지잖아요. 글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공부로 연결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해요. 독서가 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더라. 근데 이 말은 초등 시기보다 중고등, 특히 고등 가면은요, 엄연히 더 많이 나옵니다.
독서력이 되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두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힘은 바로 이해력과 어휘력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모르는 어휘도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을 통해서 이해력이 커지고 모르는 어휘들을 실질적으로 배워갑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순간 뭘 한다? 집중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죠? 네,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입니다. 이게 공부 학습 능력의 가장 중요한 힘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였다고 했어요?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이러한 것들,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투영시켜 볼 수 있고, 작가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논술과 토론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독후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넣어볼 수도 있는 그런 힘. 근데 이거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줘야 돼요. 독서 습관만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평생 학습 시대고 평생 이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100억의 재산을 주는 가치가 바로 저는 독서 습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고 글을 읽어내는 힘, 읽는 힘이라는 거, 읽기 능력이 바로 공부 성적과 자동 연계가 됩니다. 이제는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학습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복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 읽기를 해줘야 되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 읽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는요, 크게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과 독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이 태도에 관계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엄마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 파트로 제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는 방법, 책 읽는 방법, 읽고 쓰는 방법, 학습 독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온건이 교과 학습에 대해서, 융합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초등, 중등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유아 시기까지요. 이러한 부분들,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를 제가 하나하나 주제로 해서 함께 좀 이야기하고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어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서 큰 테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앞으로의 저의 유튜브가 기대가 되시고 계속 시청을 원하신다라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만 이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